분들로 함께 이렇게 가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 이거는 이제 김경남 서정철 작가가 강력히 주장을 했던 건데, 다른 모임들 가면 전라북도 사람들이 굉장히 양반이 많다. 그래서 10년간 같이 개모임을 해도 저 사람 직업을 모른다. 완전히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다 가기 때문에 10년간 같은 개모임 했는데 이름은 아는데 직업을 모른다. 이름하고 나이만 한데요. 이러지 말고 우리 전주 경제재건 CO 포럼은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장이 다 알게 해주라. 전현이 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말을 못하는 이런 분이 오시더라도 남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해줘라 해서, 다른 우리가 회의 끝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강의도 있어요. 한 달, 이번 달은 강의했다면 다음 달은 뛰었다가 그 다음 달은 또 강의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몇 번 했었고, 첫 번째는 좀 거창하게 하자 해서 제가 차관님을 모셨어요. 프랑스 대사관에 계셨었고 했던, 또 다행히 또 저희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서울에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폼나게도 했다가 재밌게도 했다가, 그리고 좀 우리 약간 시장틱하게도 가자 해서 이제 김경남 P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 끝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도 자기 직업을 다 내놓고 까자. 그리고 아예 친형제간처럼 도와달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어디 내가 전주시장을 나간다. 시장을 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대놓고 나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주 경제재건 CO 포럼 말만 거창하게 이름만 지었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 친형제간처럼 지내자고 이렇게 만든 모임이 전주 경제재건 CO 포럼입니다. 거의 오신 건 같으니까 한 분 한 분 이제 오시는데, 지금 원래 계시던 분들은 서로 다 알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저희도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수도 방향 말고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모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황호진 의장님은, 교육위원회 의장님은 마지막으로 제가 모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부탁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김준희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뭐 하는 거지? 먼저 본인의 직업부터 앞으로 전주 경제재건 CO 포럼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겠고 여기다 대체 돈을 얼마나 투자해갖고 쏠 건지 이런 것들 좋은 말씀. 늦었으니까 아무튼 해. 우리 김준희 대표님은 나오셔갖고 검도 5단이시고 전주에서 전주 검도대회에서 준우승 하셨던 우리 김준희 대표님. 올 때는 그냥. 대표님 어떤 시기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직업과 지금 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김준희 대표님의 사업이라든지 김준희 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이 모임이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을지, 그리고 나는 전주 경제재건 CO 포럼과 회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구체적까지요? 아니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여튼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가 유통만 제가 한 38년째 영업 세일즈맨으로 여지껏 한 길로 외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을 하다 보면서 주방용품 쪽으로도 초창기에 이제 많이 하다가 의료기 쪽,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이제 해외부 쪽으로 한 10년을 제가 안 가본 나라 없이 그냥 좀 많이 돌다가 잘 나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그런 빠지는 바람에 일단 좀 쉬다가 코로나에 한 2년을 좀 쉬면서 내가 이제 여지껏 살아오면서 유통을 하면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연륜과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찾다가 이것저것 이제 임대 사업이라든 뭐
나름대로 많은 걸 이제 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파는 게 도둑질이라고 영업 세일즈이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는 유통 매장을 지금 또 시작한 지가 벌써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한 3, 4년이 더 지나가면서 지금 유통은 그냥 모든 종합 유통을 나름대로 저희 지점이 호남 전국적으로 하다가 지금 저희 호남의 대리점이 제가 맡고 있는 게 한 15개 지점이었고 전남, 강진, 해남, 뭐 비롯해서 강주, 전라북도는 거의 한 8군데가 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뭐 제품이 된 다음에 뭐 의료기 팔찌가 됐던 뭐가 됐던 나름대로 모든 걸 유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가면 이제 구체적인 것 제가 하는 건 대체적인 구체적인 것은 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여기 박성갑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던 것은 기업 플러스 닥터라는 저 제품이 제가 최초로 처음에 물건 나왔을 때 재유통을 좀 시켜드렸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저도 지금도 저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지금 박 대표님이 이 프로그램 마케팅을 저하고 조금 이렇게 만든 부분이 대량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 저는 이제 소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율 중이고 있고요. 저 기업 플러스 닥터 같은 경우는 정말 최철 병원장님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해봤고 진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실버 사업이다 보니 실버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령화가 시대가 지금 이미 와 있는 걸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적인 포커스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실버 쪽 요양원 쪽에 우리나라가 요양원이 약 28,000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욕창 매트라든지 그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히토르 전쟁이잖아요. 중국과 뭐 미국과 모든 게 반도체 사업에 들어가는 게 소재가 히토르라는 거예요. 자석도 히토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강 팔찌가 됐던 모든 이런 기능적인 갖고 있는 것도 거기에 지금 굉장히 제가 좀 포커스를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요양원 쪽에 한 28,000개가 되는 걸 거기에 대해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 욕창 용지 또 치료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걸 지금 요즘 굉장히 좀 바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CEO 여기 포럼 경제 포럼에서 많은 분들 다양한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 38년간이라는 게 아무리 그냥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 노하우에 모든 것과 같이 겸비해서 지도해 주시고 바라주면 그런 바람이고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우리 전주 경제대건 CEO 포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본인 그러니까 제가 그 영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그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지도를 해주고 찾아주신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명함 다 돌리셔가지고 명함 오늘 안 가져왔는데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락처를 다 주셔가지고 전화 받으면 나오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를 또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여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토궁을 몇 번 했어요. 토궁을 했던 이유는 토궁은 이제 세미나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뷰 프로젝트 지난번에 그 차관님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강의를 하실 때는 좋고 바로 밑에 층에 내려와서 식사하고 술 먹기 좋은데 여기를 제가 또 알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아지트처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저쪽은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지원 플랫폼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로 촬영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CEO들의 모임이다 보면은 대부분 본인과 본인의 회사, 본인의 잡 그리고 본인의 제품을 알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한 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왜 오늘도 하고 다음 달도 또 하려고 하냐면 우리 회원이 어제까지 30분이었는데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한 방에 다 나왔으면은 다 소개하고 끝났을 텐데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달에는 또 강의를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김희수 도의회 의장님이 강의를 또 해주시기로 해서 그분이 얼마 전에 여기 오셨었죠? 그래서
그 다음 달은 여기에서 또 다음 모임은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 번 다음 달까지만 한 번 더 하고 지난번에 여기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갔었는데 이번에도 오늘까지는 도시락을 하고 이제 다음번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여기에 그 농부의 갈비 사장님이 계셔요. 그 체인점 사장님이 계시니 다음번 모임은 여기서 모임만 하고 밥은 농부의 갈비 가서 먹으면 어떻겠느냐 이 의견이 나와서 전화가 그 농부의 갈비를 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꼭 농부의 갈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황금코다리 대표님도 오셨고 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그 가맥이라든지 난타 여기 대표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를 다 까고 그냥 여러분들은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말씀을 못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빌려가지고 두 번째 쓰고 있는데 이분은 그 일단은 여기 주인이에요. 여기를 빌려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얼굴 보고 제가 실물을 본 다음에 승질 좀 냈었는데 요거는 20살인데 실제로 만나니까 40살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제빵 이쪽에 그 요리 전통 요리 전공을 하셨는데 또 느닷없이 막 공부를 겁나게 하셔가지고 대학원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는 자격증만 해도 저기 수두룩하게 저기 땄죠? 저기 자격증도 수두룩하게 땄고 특허도 몇 개 내시고 이제는 여기저기 기업들 이런데 그 컨설팅도 해주시고 대신 돈들 이렇게 자금 이런 거 지원 사업 이런 거를 대신 딱 해주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라이브 방송을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본인이 또 작사를 하셨어요. 본인이 작사한 이 곡을 AI한테 작곡을 맡겼는데 그 조회수가 150만 조회수가 넘은 그런 라이브.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저기 있는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하고 처음 오신 분만 모르시는데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와 기억란의 프리미엄 닥터는 공공기관 두 군데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또 도에서 그 저희가 R&D 자금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제품인데 누가 개발했냐면 전주 21세기 병원 최철 병원장님과 원광대학교 한의대 교수님과 대구대 한의대 교수님이 공동 개발하신 거를 저하고는 그 최철 병원장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제가 동생이다 보니까 야 우리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를 호관원보다 더 유명하게 해줘라. 네가 엔터테인먼트 대표니까 우리 거를 TV에도 나오게 하고 해서 호관원보다 더 띄워줘라 해서 제가 호관원보다 띄우려고 했더니 TV에 내려고 하니까 돈이 겁나게 많이 들어가서 일단 제가 그러면은 이걸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웃기는 치매의 아빠라는 이 연극 공연을 전국 순회 공연을 작년 8월부터 준비해갖고 지난달 4월 29일 날 화요일 날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달 4월 20일 날은 창원 공연 그 다음에 7월 3일 날은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서 이렇게 공연하면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이거를 유명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PPL도 하고 하면서 TV에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지원 대표님은 또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광고를 해주셔서 우리 이지원 대표님 때문에 저희 기억력 플러스 닥터하고 기억란회를 아주 많은 분이 알게 되셨어요.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거 좋다고 광고도 해주셨지만 요걸로 이 기억력 플러스 닥터와 그 옆에 노랗게 있는 게 기억란회 프리미엄 닥터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곡을 직접 본인이 작사하고 AI한테 맡겨갖고 로고송을 두 개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지원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3년 전에 전주를 내려왔고 원래 이제 아까 요리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요식업 한 13년은 했고 고등학교 요리 학교를 나왔어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기 졸업생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부터는 제가 사회에 관련된 문제들에 많이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상담 심리학을 이제 학습사를 하면서 그 사회복지 분야,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된 분야 쪽에 봉사활동과 인권운동들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노래로 이렇게 떡상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사회 정치에 관련된 부분, 저의 그냥 소신에 대한 것들을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AI의 도움으로 작곡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팬덤들이 많이 생겼고 그 팬덤들이 있으니 그럼 우리 대표님들 거 물건 좀 홍보 좀 해보자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을 팔게 됐고요.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저기 앞에 소개해 주셨던 대표님 유통하시니까 저는 대표님하고 많은 서로 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업주분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큰 광고 비용이랑 마케팅 비용 들지 않고 요즘 GPT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어 있다면 직원이 됐든 직원도 어차피 월급 나가시잖아요. 새로 마케팅 광고비에서 인력과 선결제 하셔가지고 사기 당하지 마시고 오셔서 한번 직원이랑 같이 오셔서 저한테 교육 받으시면 교육받고 교육비도 많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면 그거 가지고 업체들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난타 사장님 같은 경우는 틱톡 채널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틱톡 여기 우리 그 코다리 사장님도 틱톡 연령대가 조금 이제 중반 이상 더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그램은 40대 이전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메뉴 자체가 이게 건강 메뉴고 한식 메뉴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타겟팅 같은 거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 영상 촬영은 여기 우리 최금성 촬영 감독님 계시는 거고 저는 모바일용으로 촬영하는 거, 촬영 기법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걸 서포터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광고물 인쇄 저렴하게 제작도 가능하고요. 보통 광고 인쇄 디자인 비용 때문에 좀 많이 비용이 드는데 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요즘은 또 온라인상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요. 기본 세팅 값에 내가 필요한 이미지만 갖다 붙이고 하는 작업들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비용들을 절약할 수가 있어서 사업주분들한테 저렴하게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막 그렇게 멋스럽게 꾸며놓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작업실로 쓰면서 아지트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술도 먹고 개별적으로 오셔서 영상도 찍고 홍보 영상도 만들려고 만든 공간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서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어느 정도 드리니까 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고 짝꿍이었던 우리 농구의 갈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전국에 11개인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그 농구의 갈비를 처음 제 송천역 앞에서부터 키워서 천안, 대전, 저 일산까지 고향 그 일산까지 광주 막 이렇게 갖고 쫙 펼쳤던 우리 친구 농구의 갈비 대표 박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 모임도 많이 못해요. 제가 좀 이렇게 모임도 하고 하면 이렇게 나와서 말로 하면 굉장히 떨리더라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스피치 학원을 다녀볼까 그랬는데 저는 금방 성가비가 설명했듯이 코로나 전에 저 나름대로 막 좀 꿈이 컸어요. 이대로 나도 한 100개 만들겠다. 막 쭉쭉 5%면 막 대박이 났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코로나 제가 가게가 평수가 좀 컸거든요. 그때 코로나 전에는 대형 평수가 먹혔어요. 막 150평, 200평, 300평 이런 평수가 먹혔어요. 저는 가게를 할 때 월세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주말 하루 장사 월세가 나왔어요. 이 배포가 커졌어요. 막 주말에 하루에 막 6, 700씩, 7, 800씩 매출이 오르니까 월세 뭐 7, 800도, 1000만원도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 딱 터지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전에는 무섭게 막 평수 크게 하고 막 그냥 인건비 생각 않고 막 질러냈는데 코로나 때는 아시다시피 사람을 못 모이게 했잖아요. 큰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한 2년 동안은 이걸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한 매장도 1000만원씩 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코로나 때 이제 막 다 철거하고
이제 지금 3개 남았는데 굉장히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외식 문화가 코로나 전에는 외식을 하고 그때는 배달 문화가 그렇게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갑자기 배달 문화 생기고 이런 커피집, 빵집에서도 배달을 하니까 이제 이게 많이 지금은 줄 서서 먹는 집이 없더라고. 예, 지금 외식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가비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성가비가 고등학교 굉장히 순위됐어요. 우리 반 교목부장했어. 하고 내 30몇 년 전에 내 기억에 성가비는 항상 기도했어. 우리 반 대표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예? 이렇게 활발해지고 그냥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 이지원 대표는 제가 전국대에서 20년 전에 제가 스시마당이라고 가게를 했어요. 스시마당이라고 제가 이제 1호점 가게를 했는데 거기 알바생이었어. 19살. 네. 그 알바생이 저하고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얘가 나옵니다. 번호를 어떻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다가 자기는 못 만났죠. 애들 결혼하고 애 있고 저도 이제 바쁘고 하니까 그러다 우연찮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 대표하고 이렇게 성가비도 소개시키고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시켰는데 저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모임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너무 막 스트레스도 받고 돈도 많이 까먹고 좀 그래서 모임을 아예 다 뭐 한 서너 개 했는데 다 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모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뭐 코로나 전에 그런 좀 저 나름대로 뭔가 뭐 포부가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많이 적고 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 예? 이게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번에 이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앞으로 제가 우리 성가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많이 도움을 줘야죠.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아무튼 잘 들으셨죠? 네, 도움 많이 준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김완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김완수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후배고 저도 변호사하고 살다 보면 그 변호사하고 의사는 안 만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아주 친한 변호사하고 의사는 한 명씩은 있어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로는 전주 21세기 최철 병원장님, 그 다음에 변호사로는 우리 김한수 변호사, 우리 셋이 막 10여 년 동안 소주 계속 먹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안 만나는 게 좋겠지만 일이 생겼을 때는 제일 힘이 되는 그런 후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우리 전주 경제재건 CEO 포럼 감사를 부탁해갖고 감사하게도 감사를 맡았습니다. 김한수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전주 CEO 포럼 생길 때 처음 오고 저도 몰랐어요. 오늘도 일하다 보니까 6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회비 바로 입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맨날 적이 아니면 동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긴 사람은 동지고 진 사람은 적군이 돼서 길 가다가도 나를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욕을 먹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온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와서 오다 보면 만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만나서 또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제 여기 허언이 부교육감님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잘 참석하겠고 그리고 법무일이 생기면 어디로 찾아가세요. 부산에 그거 제일 좋습니다. 문자가 얘기한 동안 앞으로 법무일은 없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소박하고 그리고
그 아무한테나 편하게 친동생이나 친구 그리고 친형처럼 대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같지 않게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구침성 있게 하고 남원이죠 고향이? 예. 혹시라도 남원하고 연결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엮어가지고 친하게 그리고 아주 고맙지만 본인은 저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제 아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한수 변호사한테 야 저 사람들 돈 없으게 좀 싸게 해주거나 그냥 이번엔 좀 받지 말아라 하고 해준 사람들이 무료 몇 명 해줬더니 형은 왜 빼놓는 사람만 해주냐고 해서 제가 욕을 더럽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이나 제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변호를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그래요 성가비 형이 해달라니까 내가 해줘야지 하고 야 그냥 저 사람은 제로로 해주고 저 사람은 남들보다 3분의 1만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거를 해주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인데 여러분들은 훌륭한 CEO들이니까 내 거 다 내고 하시면 좋을 수도 있고 아예 망한 분들은 무료로 해달라고 찾아가셔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무처장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웃기는 치매 아빠의 주연 배우시고요. 44년 동안 연극을 하셨고 코미디언이십니다. 그리고 유튜버이시고요.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유튜버이시고 그 다음에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 우승자이시고 그 다음에 황토극단에서 박병도 연출 굉장히 유명해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아까 친구도 제 고등학교 친구지만 제가 신흥고등학교 연극반이었는데 제가 무대극하고 마당극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도 또 연극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돼 있죠. 제가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연극에 그 저 고등학교 때 박병도 황토의 박병도 연출하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연출하고 이미 40여 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자취생활을 같이 해서 같이 황토극단을 일으키고 해서 대통령상을 2번이나 타신 우리 주연 배우 웃기는 치매 아빠 주연 배우 권호춘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다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인생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 재밌게 좀 즐겁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웃을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웃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웃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웃겨주길 바란다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한 번도 못 웃고 죽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웃음치료사들 이제 전주대학교에 있고 공산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제 제자분들이 한 800명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 다들 좀 즐겁게 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월 3일 날은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우리 공연을 하니까 그때는 좀 많이 오셔서 한번 좀 같이 좀 보시면서 또 같이 즐겨주시고 아 치매가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보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치매 연극들은 다 암울합니다. 무겁고.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치매 연극은 재밌어요. 중간중간 재밌는 코드를 웃음 코드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웃기는 치매 아빠인데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여간 좋은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우리 권호춘 박사님은 그 석사를 대체의학으로 받으셨고 그 다음에 철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 우승자이시다 보니까 저하고 난타를 잘 갑니다. 노래방이나 난타를 가면은 사투리로 노래를 하십니다. 영탁에 막걸리 한 잔도 사투리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난달에도 우리가 이 모임이 딱 끝나고 노래방 가서 했었는데 아무튼 재밌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 전라북도 가수협회 이사님이시면서 사유자이시다 보니까 방금 전까지 전라북도 가수협회 회의하고 지금 급히 여기 오시느라고 조금 늦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권오춘의 껄껄껄을 치면 그 유튜브에 지금 10,000명 넘는데 껄껄껄이 무슨 껄껄껄이라고 했죠? 예,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는 몇 가지들이 있대요. 좀 더 웃을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래서 껄껄껄하다 한대요. 그래서 그런 삶은 살지 말자. 그래서
권호천의 껄껄껄 방송을 제가 합니다. 8기생 대자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 그 엔터테인먼트 학과 교수님도 하시고 스승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웃음치료사 해서 전주 그 KBS 아침마당에 그 금요일마다 이렇게 출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웃음치료사이신데 또 그 제자분이 여기 앞에 오셨죠? 덕분에 강도단 3사 MBC, KBS 때가 TV에 다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인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훌륭하시네. 오늘 댁에 가실 때라든지 집에 가셔서라도 꼭 권호춘의 껄껄껄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 이 권호춘의 껄껄껄 이분 나하고 친하다 하면 또 이분이 또 여러분들 또 어떤 애경사 때 경사나 이런 때 사회도 봐주실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러라고 저희가 전주 경제재건 CEO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모실 분은 그 전라북도 프랜차이즈 협회를 만드신 분이라 제가 여기 전주 경제재건 CEO 포럼 여기에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님을 부탁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국어국문학과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백인구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제 기존에 이제 얼굴 익은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한 25년 전에 전라북도 이제 프랜차이즈 만들 때 이제 일정을 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프랜차이즈 제2분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좀 남아있고 치킨 쪽으로요. 현재는 이제 공주 쪽에서 이런 그 비닐하우스나 이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이제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친환경 기계. 조금 한 발자국 앞서가다 보니까 잘 안 먹혀요. 이제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죠. 이렇게 이제 재소개를 하고 금방 그 앉아있는 회의 중에 정동영 의원 쪽, 김미수 의장님 쪽에서 우리 이제 전주 경제재건 고문으로 이제 이총이 돼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눈여겨보면서나 뭘 도울지를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고 금방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가면 뭐 이런 우리 여기 이제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이런 그 특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안을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이 보입니다. 이걸로 그렇게 우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이지원 대표가 부위원장입니다. 소상공인위원회. 그러니까 우리의 나팔수 역할을 맡아주셨죠. 라이브 방송을 또 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우리 백인구 위원장님께서 김희수 전라북도 도의회 전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세안건설 이근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정동영 국회의원을 님을 우리 전주 경제재건 CEO 포럼의 고모님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난달 강의는 이근재 회장님, 세안건설 이근재 회장님하고 장세환 국회의원, 송하진 전 도지사님 그리고 정동영 국회의원이 전주고등학교 친구분들이시거든요. 그 저희 고모님을 맡아주셔서 지난달 이 자리에서 이근재 회장님이 강의를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은 김희수 전 도의회 의장님은 강의를 잡아주셨고 또 정동영 국회의원을 또 이제 고모님을 모시면서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해주실 수 있게 우리 전주 경제재건 CEO 포럼에 큰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백인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신입회원을 가장 많이 추천해가지고 모시고 온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정인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31년째 다니고 있고요. 울산연대에서 공동연대를 왔고 30여 년째 유통을 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친구 정인영 대표님. 저는 짤막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사실 배도 고프고 현재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상감이가 말했듯이 제가 사회 친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려 주대표님도 제가 알고 민부인도 제가 알고 이 모임이 사실은 좀 잘 됐으면 좀 이야기 뭐 북적북적해서 신문 광고도 나오고 그렇게 저는 바랍니다. 제가 아까 미리 서두에 제 상감이가 그랬는데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와가지고 지금 전주 공장에 31년 다니고 있고 또 제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뭐 아까 유통도 한 25년 제가 경력이 있고 이제 대한민국의 물건 한 1000가지 이상 제가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인영 대표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겁나게 잘합니다. 춤도 잘 춥니다. 같이 본 사람들이 막 서로 결혼하자고 합니다. 지난달 우리 이 모임 끝나고 노래방 갔는데 그때 그 즐겁게 해줬던 그때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간 그 아낙네들이 지금 아파갖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너무 뜨겁게 놀았거든요. 지금 몇 명 안 왔지 지금. 그 다음에는 우리 촬영 감독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버이십니다. 우리 불가능은 모르는 사람인가? 네, 불가능. 네. 우리 최규성 촬영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길어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 저널리스트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최규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것저것 해가지고 제가 신문사에도 있고 또 유튜브 쳐보시면 제가 관련 기사가 한 6,000개 정도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 별로 안 유명한 연예인들 쳐도 100건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다 쓴 거예요. 예, 제가 다 썼고 저는 원래 이제 영어 학원을 하다가 예, 망했습니다. 유튜브 쪽으로 이제 인터넷 쪽으로 이제 가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회사 코리아 헬스뱅크라고 건강 제품 회사의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익산 역앞에 삼남극장이라고 극장을 오픈 준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술도 팔고 공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제품도 팔고 컨텐츠를 팔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 이름을 딴 토크쇼를 런칭을 해가지고 제품보다는 컨텐츠를 홍보를 해서 팔아먹으려는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갑 대표님은 이제 몸으로 뛰시면서 이제 아날로그로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날로 그냥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지? 가끔 공연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엔터테인먼트를 하진 않지만 그 겨울연가 작곡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연예인들 좀 많이 알아가지고 차비만 주고 공연을 티켓 팔고 제가 이제 사회 보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티켓 팔고 다 가수들 몸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또 결혼 상품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갖고 결혼 상품에 사진, 영상, 주례, 축가까지 100만 원에 모시고 있어요. 네. 제가 다 해. 초는 조금 미안하고 재원부터 받고 있습니다. 올리 하실 분들, 네, 올리 하실 분들 하시면 주변에 또 하시는 분들 또 의상도 빌려드리니까 예, 아무튼 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이렇게 날로 먹는다고 해서 제가 저 날로 먹는 사람을 우리 촬영 감독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엔터테인먼트에 저도 날로 먹으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안 남았어. 자, 이제 시대표원들 나왔는데 우리 문하섬 네. 그 태양광 아시죠? 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패스는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문하섬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기공사 면허를 지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특별히 도움될지는 모르겠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 코다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정아 대표님.
저는 20년 동안에 유식업 쪽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임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생긴 거는 뭐 어떤 모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모임 처음이고 그래서 참 쑥스럽네요. 그리고 저는 주민리에서 환경포장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임 처음인데 관심을 갖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치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집에 있어요. 네. 아니, 같이 하시면 그 인수했어요. 저는 거기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못 됐어요. 그러니까 저걸 들고 다니는데 저거를 들고 가서 찍어. 네. 그걸 들고 가서 찍으면은 김치찜에다가 고기 두덩 넣어줘.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가 오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강유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부동산이라고 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강윤이고요. 똘머리 안경다. 어쨌든 유금이라는 회사를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유금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저기 정민영 대표님하고 후다리 셋이 모임 하나 만들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랑 오빠라서 계속 그런 말이 있어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나왔어요. 열심히 참여해서 재밌게 재밌는 삶을 살게요. 제가 훌륭한 삶은 살게 못 해드려도 재밌게는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딱 봐도 재밌게 생겼죠. 자, 우리 그 아주 가까운 데서 오셨습니다. 저기 부킹 나이트의 바로 2층에서 난타를 하시는 부킹 난타 대표님 유지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고향이고 온 지는 20년 좀 넘었는데 부산에서 요식업을 좀 오래 했어요. 15년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1년 한 4개월 됐나? 이 부킹 난타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남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을 하셨고 지금 전북대학교 특임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주 경제재원 CEO 포럼의 교육위원회 의장님을 부탁드렸습니다. 황호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김관영 도지사보다 제가 10년 선배입니다. 행시 10년 선배. 네. 그냥 저한테는 깍듯이에요. 일단은 기수가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공직을 고용공무원만 10년 해먹다가 그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게 그렇고 이제 부교육과만 있어요. 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모든 것을 전라북도 교육청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직접 하나하나 다 챙기고 아주 뿌리부터 다시 점검해서 다 했는데 어느 날 한 4년쯤 됐는데 만 4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4년 그런데 그 당시 교육감께서 저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서 자기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사람인데도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와 경쟁을 해서 자기가 유리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흔적 지우개 같았어요. 이게 자기 세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모든 게 황호진 표야.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제 붙자를 떼야 되겠구나 했는데 준비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겠다는 회장만 앞서고 그래서 4년 반 공직을 남겨놓고 내근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정말 준비 없이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돈도 많이 까먹고 이 교육감 선거는 당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기본이 3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돈을 쓴다면 뭐 50억, 60억 정도 쓴다고 하는 돈을 더 쓴다 보면 아마도 100억 이상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긴 됐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죠. 저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이 되려고 했어요. 서울대학교 사대를 가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부터 그 당시는 이제 실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막 혼내주면서 사대를 왜 하느냐, 꼭 가고 싶으면 대학원 때 가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시험을 봤어요. 너는 이 시험에 성적이면 가고도 남는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후기대학, 그 당시 후기대학 한양대학에 후기였는데 거기가 사대를 찾아갔어요. 사대에서 저 안쪽에 있던 분이 내 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법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저는 뭐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되고자 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고 결국 법대에 가서 그 유명한 추미애 씨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 추미애 씨는 해당 텔레비도 자주 나왔더라고요. 지금도 당대표도 했고 동부장도 공부 같은 학번은 거의 3년 선배인데 제가 추미애 70년대 근데 그분보다도 고시는 제가 빨리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처음 봤는데 그냥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한다고 했지만 수석을 못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됐어요. 이제 단조로운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경희대학교 초빙교수로 해서 그 한때 고대 강의도 했고 또 OECD, 파리에 있는 OECD에서 외교관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고위공무원을 하고 많이 했고 그때까지는 잘 나갔죠. 이제 딱 그 사표를 내근퇴직을 하고 나오는 순간 흔히 말하는 천당의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은 내 상전이고 모든 사람의 그 을이 됐어요. 그렇게 뭐 모르고 도전했다가 엄청난 상처를 입고 서울에 그 유지에 있는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떨어졌고 두 번째 또 도전했는데 그때도 역시 서울에 집 하나 팔아먹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근데 지난번 두 번째 때도 현 교육감님이 이제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제가 10몇 프로로 2등을 했고 나머지는 한 자릿수였어요. 이제 계속해서 2등을 했는데 결국 그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잘 안 됐죠. 이번에는 제가 두 번이나 뜨거운 맛을 보고 정말 죽음의 고비입니다. 이게 보통 선거는 남이 보면 뭐 출마했다 떨어지고 뭐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이건 거의 죽음보다 더 힘듭니다. 죽음이라는 굉장히 가벼워요. 순간 가볍거든요. 이 삶의 무게, 선거 패배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손을 못 쉬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당장이라도 파산할 것 같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는 좋은 방향으로 많이 당금질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가서든 제가 상당히 환영을 받고 이번에는 100%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제가 1등으로 출발할 겁니다. 1등 출발해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선거운동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크게 호응하고 감동이 남을 정도로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여건이 결국 뭐 반장 선거부터 쉽지 않은 선거는 없지만 이게 정말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의 뜻이 있는 하늘이 정해준 때가 돼야 이게 오는 거지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소극적인 자세지만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떤 스님이 내가 뭐 나 이런 일에 관심이 많고 나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했더니 노력 너무나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다닌다. 근데 저 스님 이제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세상 일은 우주적 질서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너무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듣고 나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 그런 얘기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애쓴다고 그런 게 아니고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그렇게 전 국민이 힘이 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제 앞길을 깔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깔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라북도 많은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적정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분들도 역시 제 앞길을 깔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다 뜻이 있다 생각을 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탄핵이 됐고 또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겠죠. 그분은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봐요. 일제 때 우리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수도 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던 그 정말 친일파 정도가 아니고 일본의 앞잡이, 일본 사람보다 더 악질적이고 악독했던 앞잡이들이 해방된 뒤에 역사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다 권력을 장악했고 또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력도 확보를 했어요. 그 뿌리가, 그 흐름이 기득권 집단이 소위 지금 국민의힘 그쪽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돼서 부장판사 일단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법관은 정말 엄청난 그 뒤에 막후에 그 네트워크 있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학술로 있는데 근무를 했어요. 서울대학 교수들이 그 수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학술은 숫자는 150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다 모든 걸 다 일반적인 모든 상과 그 입증까지 다 도와주세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 학술로이라는 우리 사회에 기득권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확인을 무슨 거냐면 이병도 같은 식민사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회장을 1대부터 몇 대, 3대, 4대까지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 학술원 회원이 되려면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친일파로 대련되는 그 기득권 집단의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음번 대통령은 역사 청산이라고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 거위에 대해서 청산을 못했던 우리 역사 청산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대정신은 그냥 간단해요. 내란 세력, 지금도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엊그제 그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의 그 정치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밤 새벽 3시, 4시에 그냥 빈틈없이 치밀하게 치를 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정치 쿠데타입니다. 그 내란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이게 문제는 아니고 그 이면에 저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 당원들 우리 전라북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저는 전라북도 전역을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한 10%는 15%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 20%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결집했고 결집보다 보니까 확산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니건 아니에요. 어디를 뭐 다른 도로 탈 수도 없잖아. 외국으로 보낼 수도 없잖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화합이라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내란 이렇게 해서 내란이 합당한 대가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 은군의 그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그 사람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아니다고 해서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말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역사청산을 할 텐데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 되고 금방 또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게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광풍이 불어닥칠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근데 새로 들은 분 아마 그걸 잘 엄청나게 그분도 연특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잘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정되고 또 새로운 그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전혀 다른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영특합니다. 내가 좀 길게 해도 돼요? 아니죠. 내가 한테 조금 드시면서 해도 한 돼요. 5분 정도만 얘기해볼게요. 기대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물론 하여간 분명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요. 저는 그 리더십이 뭐냐? 그건 그 민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학 사상은 그 핵심이 민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근본은 백성이. 그래서 백성들을 주인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뭘 해야 되냐? 이 세상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도 지도자들 특상 공로를 일삼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현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백성들한테 이 지혜로운 대안도 나오게 됩니다. 해법도 나오게 돼요. 그 지도자는 그걸 듣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민본 지도자 임금 분자에서 지도자는 말석이나 끝에 앉아 있다가 듣고 실행만 하면 돼요. 근데 지도자와 그 집단한테 그 실행을 맡긴다고 잘 실행이 될까?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사회적 이슈도 절대 현장 전문성이 없이는 실행이 안 돼요. 탁상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되지 않아요. 그런 실행조차도 이 백성들이 주체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뭘 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데라서 이 백성들이, 도민들이 주인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데 가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돼요. 24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세상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리더십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지역민이 아니고 전 국민이 열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왜 전라북도는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되냐?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우성지고요. 그럼 그저 한국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됩니다. 전 세계의 지도국가가 됩니다. 난 미국, 중국 아니라고. 우리 한국이 만약 그런 리더십만 정착이 되면 어마어마한 이 국민적 절에 폭발할 거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피부 색깔, 또 국적을 분류하고 가장 우선 인재들이 다 한국으로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을 제가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거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저는 오랜 세월 준비를 해왔고 그걸 즉각 실행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교육감 우선 교육감을 이제 목표로 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런 교육이라면 당장 학교 다 문 닫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깁니다. 전 세계 교육이 다 문제지만 대한민국 교육도 문제고 근데 전라북도 교육은 더 문제예요. 지금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했고 앞으로 오늘도 변하고 있고 2, 3년 뒤에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요. 거기 대변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문제고 전라북도는 더 큰 문제. 전라북도는 지금 굉장히 이 교육 문제는 구체적인 평가는 뭐 굳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정말로 정말 한계에 왔어요. 다 무너졌고 다 어떻게 보면 관특법 못집까지 당했던 이런 정도의 그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빨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집이 살던 집이 괜찮으면 이걸 부시고 새 집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진 집이면 그냥 뭐 아무 쓸모없는 집,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기가 쉽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역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제가 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육만 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 교육의 성지가 돼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전라북도, 한국이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을 보기 위해서 오늘 시대가 불과 몇 년 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대한민국은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민생이 우리가 좋은 얘기도 많이 오늘도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민생이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한집건도 다 문 닫았고 지금 문 열고 있는 집들도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익이 남고 지속 가능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펴볼 수 없어서 버티는 그 사업 주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할 정도인데 근데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하면 뭐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이 얘기하면 뭐 밤을 새고 맨날 며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해도 여기 희망이 얼마나 생길까? 물론 감액됐던 지방교부세 다시 부활하겠죠. 다시 살아나겠지. 그래서 그게 다예요. 이 사회가 희망이 가지려면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 해보자. 그래서 그래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경제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 재건이 우리가 이제 경제 재건 CEO 포럼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제 재건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늘구멍만큼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 경제 재건 CEO 포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말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생기려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 목표는 전라북도 힘을 주고 싶어요. 우리 도민들이 어렵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곁에 허mon이가 있어. 한번 해보자. 좀 이런 생각을 갖게끔 그런 희망이나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그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요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거의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리더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것이 등장을 하고 지금 아직도 예측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리더십 등장해서 한번 실행이 되면 몸으로 보여주면 아마 그것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될 겁니다. 세상 그때 거의 혁명적인 이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철저히 팽팽해졌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쿠데타 시도는 많이 습득,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 삼각형이었는데 그걸 입법과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일극체제 옛날 왕권 정도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핵심이거든요. 세상이 이게 완전히 팽팽해졌어요. 이 팽팽한 세상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아까 말씀드린 민본 분말의 리더십이다. 아마 이건 우리 국민들은 내가 고대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등장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등장한다면 정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호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그런 리더십이 등장하게 될 거고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그 기회가 가면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감동들입니다.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 우리가 이제 5시 50분부터 모여가지고 빨리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시에 도착하셨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은 우리가 왜 늦게 끝나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여기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번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김희수 전 도의 의장 강의를 끝나고 여기서 밥을 먹지 않고 거기 그 농구회관에 가서 먹어도 됩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으려면 여기서 또 한 15분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늦게 오셔갖고 늦게 출발을 그 강의가 출발이 되면은 밥을 먹으러 또 늦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분이든 5분이든 앉아 계실 때 바로 그냥 시작을 먼저 할 테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강의 막 그 어르신이 그 의장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막 한 분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맥이 다 끊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다음번 모이면 조금만 한 그 정시 이전에 여기 이제 어딘지 아셨으니까 한 10분 전쯤만 다 앉아 계시면. 회장님, 그 별실이 없어? 동백 있어. 거기서 아니 없다고 해서 20-30명 들어갈 때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기도 그렇고 거기서 그냥 아니 본인이 우리가 회의할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있으면 제가 한번 강의 제가 직접 가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강의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만성동? 네, 그 만성동 전 몇 번 갔는데 그 실이 없었는데. 아니 본격적으로 사람이 오기 전에 좀 1시간 정도 땡겨서 하나씩 해야지. 한 5시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못 오지. 안 끝나니까. 그게 문제지. 월요일이가? 네, 5시 50분도 진짜 빨리 막 땡겨갖고 해서 이혼하고 오는 분도 있고 막 회사 그만두고 오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오늘 전주 경제재건 CEO 프로그램 5월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